85세의 아버지가 혼자 사시기 어려워지셨을 때 저는 평생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을 살아온 저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급 요양원에 모시거나 고향 부산의 요양원으로 모셔오는 것. 아들아, 나는 김치 냄새 나는 곳에서 죽고 싶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년간의 여정은 저에게 두 나라의 노인 돌봄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미국 요양시설 메모리 케어에 모신 것은 2022년 봄이었습니다. 월 7,000달러 약 900만 원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시설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마치 5성급 리조트 로비 같은 공간에 피아노가 있고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죠. 직원들은 모두 밝은 미소로 굿모닝 미스터 김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 아들아, 잘 골랐다. 처음 며칠간 아버지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마다 울리는 종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일정표가 아버지 방 앞에 붙어 있었어요. 오전 10시 아침 엑서사이즈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오전 11시 음악 치료 옛날 팝송 부르기, 오후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아트 테라피 색칠하기, 점토 만들기, 오후 3시 게임 타임 빙고, 카드 게임, 오후 5시 저녁 식사, 오후 7시 영화 감상. 일정표를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우리 아버지가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간병사 메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모든 입주자분들이 활동적인 참여를 하고 건강히 지내시도록 돕고 있어요. 미국 요양원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바이탈 사인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고 투약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실수가 없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혈압이 조금 높아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오전 8시에 측정한 혈압이 평소보다 높자 10분도 안 되어 간호사 제니퍼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혈압이 평소보다 높네요. 즉시 의사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30분 후에는 혈압약 용량 조절에 대한 처방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여기 사람들이 다 착하긴 한데 뭔가 좀 차가워.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친절했고 시설은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도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고향 이야기를 꺼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6.25 때 말이야. 우리 가족이 부산으로 피난 가던 날 간병사 메리가 다가와서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메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뭔지, 피난이 뭔지, 그 아픔이 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기선 할 수가 없구나.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안 통해서 말이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문화적 공감대와 정서적 교감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요양원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실을 사용하셨고 누구도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외로워하셨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뭘 하는지 궁금한데 다들 방문을 닫고 살아. 심심해 죽겠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양사가 계산한 완벽한 영양 균형의 식단이 제공되었지만 모든 음식이 아버지에겐 밍밍했습니다. 아들아, 김치가 그립다. 된장찌개가 그리워. 여기 음식은 맛이 없어. 저는 김치를 가져다 드리려 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몰래 방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다가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즉시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갔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안전 위반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여기선 내가 환자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그냥 관리 대상인가? 6개월간의 미국 요양원 생활 후 아버지의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완벽한 의료 서비스와 시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날로 시들어가셨어요. 아들아, 나 고향에 가고 싶다. 여기서 죽으면 내 영혼이 길을 못 찾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산의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죠. 월 150만 원의 비용으로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었지만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산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호텔 같은 로비와는 달리 여기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 같았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구나. 어서 와요. 한복을 입은 80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곧이어 몇 명의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아버지를 애워쌌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들이 효자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우리 같이 화투 치자. 아버지의 얼굴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피었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한국 요양원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실에서 혼자 지내셨던 아버지가 여기서는 6인실에서 다른 할아버지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없어서 불편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일주일 후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들아, 여기가 정말 좋다. 옆 침대 박 할아버지는 나랑 고양이 같대. 그리고 김 할아버지는 내가 다니던 학교 후배야. 같은 방을 쓰는 할아버지들은 서로의 병원 일정을 챙겨주고 밤에 아프면 간병사를 불러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스템이 모든 걸 관리했다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한국 요양원의 간병사 김순자 씨는 50대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의료기술은 미국의 메리만큼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비교할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밤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즉시 달려와서 아버지의 배를 따뜻하게 마사지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배 아플 때 해드렸던 방법이 있는데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는 따뜻한 수건으로 아버지 배를 찜질해주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분 후 아버지는 편안해지셨고 다음 날부터 순자 씨를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순자야, 고맙다. 너는 정말 내 딸 같아.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되었다면 여기서는 마음과 경험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국 요양원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추석 때였습니다. 미국 요양원에서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양원 식당에 모든 어르신들이 모였고 직원들이 직접 만든 송편과 갈비찜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우리 조상들께 감사드리는 추석입니다. 비록 가족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족이 되어 함께 보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서 추석을 또 보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도 눈물을 훔치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다시 느꼈어. 한국 요양원에서 놀란 것 중 하나는 가족들의 참여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거의 매일 누군가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어르신들의 생일이면 온 가족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명절이면 집에 모셔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시끄럽고 번거로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만든 김치 가져왔어요. 할머니, 손자가 그림 그려왔어요. 아버지, 병원 검진 결과 나왔는데 괜찮대요. 이런 일상적인 소통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미국 요양원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음식이었다면 한국 요양원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미국만큼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르신들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는 음식들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신 건 목요일마다 나오는 북어국이었습니다. 아들아, 이 맛이야.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야. 주방 아주머니들도 어르신들의 기호를 다 알고 계셨어요. 김할아버지는 짠 걸 좋아하시니까 김치를 조금 더 드리고 박할머니는 단 걸 좋아하시니까 호박죽에 설탕을 더 넣어드리자. 의료 서비스 면에서는 확실히 미국이 앞섰습니다. 최신 장비, 체계적인 관리, 즉각적인 대응 등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한국 요양원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었습니다. 한국의 김 의사 선생님은 40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의였습니다. 최신 장비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어요. 이분은 약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필요하십니다. 우울감이 모든 증상의 근본 원인이에요. 실제로 아버지의 혈압, 당뇨, 모든 수치가 한국에 와서 호전되었습니다. 같은 약을 드셨는데도 말이죠. 미국 요양원의 여가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매일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요양원은 달랐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램은 적었지만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운동하고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셨어요. 아들아,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졸리면 자고, 심심하면 친구들과 놀고. 자율성과 자발성이 주는 기쁨은 어떤 전문 프로그램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죽음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죽음을 최대한 의학적으로 관리하고 연장하려고 했다면 한국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는 임종 과정도 철저히 매뉴얼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은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할 수 있었고 모든 과정이 의료진의 통제하에 이루어졌죠. 한국에서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달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밤을 새우며 지켰고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마지막을 배웅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인간적인 이별이었습니다. 한국 요양원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울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여기가 진짜 내 집 같아. 같은 방 할아버지들과는 형제처럼 지내셨고 간병사 순자 씨와는 부녀지간처럼 지내셨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할머니들도 아버지를 좋아하셔서 김영감이라고 부르며 아끼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한 달을 보내실 때도 한국 요양원의 따뜻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매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같은 방 할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트로트를 틀어주었습니다. 김영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고 편히 가세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사람들 사랑 속에서 죽는구나. 2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했으니까요. 미국 시스템의 장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미국 시스템의 단점, 문화적 공감대 부족, 과도한 매뉴얼화로 인한 경직성, 높은 비용, 감정적 교감의 한계. 한국 시스템의 장점, 문화적 친숙함과 공감대,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 정서적 안정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한국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의료시설과 기술의 한계, 프라이버시 부족, 체계적 관리의 아쉬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문화가 치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있어도 문화적 공감대와 정서적 안정감을 대체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는 김치찌개 냄새, 트로트 소리, 방언으로 나누는 대화, 화투치는 재미가 어떤 전문 치료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은 개인화된 돌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모든 노인이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미국식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식의 정감 있는 돌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각 개인의 성격, 문화적 배경, 가치관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요양원을 꿈꾸며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저는 두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이상적인 요양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한국의 따뜻한 인간미를 결합한다면, 최신 의료기기와 전문적인 케어에 문화적 공감대와 정서적 교감을 더한다면 이상적인 요양원의 모습이란 최신 장비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의료 서비스, 개인 프라이버시와 공동체 활동의 균형 생활 공간, 영양학적 완성도와 개인 기호의 조화로운 식사, 전문 프로그램과 자유로운 활동에 병행되는 여가 활동, 전문성과 인간미를 갖춘 케어 직원, 적절한 거리감과 끈끈한 유대감을 지닌 가족의 참여,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환경문화적 배려. 최근 한국의 요양원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좋아지고 의료 서비스는 전문화되고 직원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시스템이 있어도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요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에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시설 말이에요. 요즘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한식을 제공하는 요양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에서 미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